16. 그래. 22번까지 아니었어요? 맞아요. 22번까지 숙제였는데 네가 26이라고 하는 줄 알고 응? 그럴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 없어? 4번 19번 8번 18번 9 21 19 더 없어? 더 없으시면 4번부터 봅니다. 좌표 평면에서 점 P는 점 4,4에서 출발하여 매초 루트 2의 속력으로 왼쪽 아래로 움직이고 Y는 X 위를 4,4에서 출발해서 매초 루트 2의 속력으로 움직였대요. 좋은데? Q는 마이너스 2,2에서 어머나 세상에 마이너스 2,2도 찍어야 되네. 마이너스 2,2에서 맞나? 출발을 해서 매초 2루트 2의 속력으로 직선 Y는 X를 따라 어디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움직인다. P가 먼저 출발한 후 2초 후에 Q가 출발해가지고 두 점 PQ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될 때 좌표를 P-Q'라고 하면 넓이가 얼마일까요? 이런 얘기네요. 좌표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루트 2 t만큼 움직였다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이 되면 뭐다 이거 t랑 t죠. 1대1대 루트 2 따라서 너의 좌표 실제 p의 좌표는 4-t, 4-t다. 이렇게 둘 수 있는 겁니다. 까지 되겠어요? 자 쌤이 t를 뭐라고 뒀어? p라는 점이 움직이고 나서에 걸린 시간이라고 뒀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가 루트 2t였기 때문에 tt. 그래서 좌표의 변화는 저렇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자, 이렇게 보자고. p가 출발한 지 t초니까 q가 움직인 시간은요. q는 움직인 시간이 t-2초겠죠. p보다 2초만큼 덜 움직여야 되니까 t-2초만큼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속도 2루트 2였습니다. 어쨌든 너도 삼각형을 따져보면 그냥 1대1대 루트 2잖아. 그래서 2루트 2니까 2배의 t-2 2배의 t-2라는 걸 이제는 뭐야 좀 생각해서 써야 되겠지. q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에다가는 x좌표만큼 더해야 돼. 2t-4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2t-4를 2에서 빼야 돼. 빼야 돼. 2t-4를 2에서 빼야 돼. 헷갈려. 더하기 4인가요? 그러면 6-2t네요. 사실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게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니까 2t-6이면 너는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쏘리. (070이면) 굳이 안 받아봐도 되겠지? 그지? 아닌가? 공업사의 전화번호 요새 070 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자동차 정비소 번호가 070이면 사람들 누가 받냐? 그지? 또 받아보면 국민 조사나 경기도 조사에서 나 왜 나한테 왜 전화를 건지 잘 모르겠어. 전 경기도민이 아닌데. 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PQ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 자, 따라서 PQ의 거리가 최소면 제곱이 최소겠죠? 너에서 너를 빼자. 아니면 너에서 너를 빼든가. 3t-10의 제곱 더하기 너에서 너를 빼든 너에서 너를 빼면 t-2네요. 어머나 세상에. 넌 좀 다르네. 언제 최소니? 그거 모르지 나도. 전개해봐. 9t 선생님 저번에 평균이라면서요. 얘는 개수가 달라서 할 거면 비례를 좀 줘야 됩니다. 평균으로 하실 것 같으면 t-3분의 10이라는 값이 9개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게 9개 있는 친구랑 혼자 2 있는 친구랑 해서 10개를 평균 내야 돼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시원하게 전개 한번 하면 됩니다. 알겠죠? 남자예요. 남자답게 전개 한번 딱 해서 하면은 숫자 왜 저래? 자, 10t 제곱 마이너스 64t 더하기 104다 이 말이야. 언제 최소니? t는 대칭축에서 2 곱하기 10분의 64라고 할 수 있겠네요. 8로 약분 가능하나요? 8은 4로만 약분할 수 있죠. 5분의 16일 때.
t가 5분의 16이라는 시간이었을 때 OPQ의 넓이는 최소가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이때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좌표를 각각 구해야겠네요. 5분의 16이면 t의 좌표는 마이너스, 아니지? 플러스지. 5분의 4, 5분의 4고 q의 좌표는 t-2니까 여기다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그럼 바로 대입해도 되죠. 5분의 32에서 그럼 q의 좌표는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겠네요. 혹시나 그림이 필요하시면 잠깐 그려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p예요. q는요 5분의 2만큼 여기에요. 사실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죠. 왜? 이게 수직이잖아. 그래서 이 길이 5분의 4 루트 2에요. 이 길이 5분의 2 루트 2에요. 2분의 1 곱하기 목소리 왜 그래요? 자, 5분의 4 루트 2 곱하기 5분의 2 루트 2에요. 2는 약분해요. 그래서 2, 4, 8 25 따라서 먼저 몇 배 하래? 100배 해달래? 4배 하면 되겠죠. 3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잘 고쳤네. 역시 유능해. 자, 9번. 아우, A 1,2와 이것을 나타내는 도형을 C라고 하자.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한 2가지 정도의 방법 역시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쌤은 맨날 2가지씩 풀어. 하나만 풀지, 그지? 왜 저러시는 걸까요? 자, 위의 점 P에 대해서, 위의 점, 임의의 점이잖아. A, B. 일단 첫 번째 관계식이 등장합니다. A 더하기 2B-1은 제로라는 관계식이 등장했어요. 이때 임의의 점과 A를 연결한 AP라는 선분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뭐라고? Q, 아니네. 나타낸 점이 그냥 나타낸 도형을 C라고 했네요. Q라고 하지 뭐. 자, 그래서 이걸 자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Q, X, Y라고 둡시다. 그럼 두 번째, 내가 만든 X, Y라는 점과 문제에서 제시한 1,2라는 고정된 점. 이걸 정점이라 부릅니다. 정점이라 불러요. 정점이 그거 이제 뭐야, 제일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정점. 뭐 어떻게 읽어야 돼? 자, 하여튼 정해진 점이라는 뜻입니다. 고정점. 그래서 너는 동점이잖아. 움직이는 점. 너와 너 사이에서 관계를 XY에 대해서 나타내 준다. 2대1로 내분한다 그러지 않니? 그래서 3분의 2A 더하기 1입니다. 3분의 2B 더하기 2예요. 이게 X와 Y, A와 B의 관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위에 있던 A와 B에 관한 식을 XY에 관한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X 대신에 3분의 2A 더하기를 대입하면 A가 뭔데? A에 대해서 정리하고 합시다. 그래서 3분의 2A 더하기를 A에 대해서 정리하면 2A는 3X-1 A만 쓰죠. 2분의 3X-1 자, Y는 비슷한 방법으로 3Y는 2B 더하기 2니까 B는 뭐예요? 3분의 2Y에서 3분의 2를 뺀 거다. 얘는 왜 나눴어? 얘는 왜 합쳐서 썼어요? 내 마음이다. 자, 됐지. 자, A에다가 2분의 3X-1에다가 이 아저씨 오늘 왜 이러지? 자, 너 A 아니야? 왜 X 썼어? 이거 왜 아무도 안 말려? 이거 잘못 썼잖아. 2분의 3y-2인데 왜 아무도 안 말려? 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알겠죠? 자, 죄송합니다. 자, 3y-2를 2로 나눈 거를 써줘야 되겠죠. 2분의 3y-2예요. 더 빼기 1은 0. 양변에 2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 2배 할게요. 3x-1 더하기 6y-4 빼기 2는 0. 3x 더하기 6y-7은 0라는 이게 바로 C라는 어떤 도형이 되는 겁니다. 도형 C. 도형 C. 안녕 C. 이렇게 C. 이 자체의 방정식을 한번 더 해보면 자체의 방정식이죠. 이게 자체의 방정식이야. 자,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해봤어. 쌤, P가 여기 있으면요, 얘도 이렇게 그었을 때 2대1로 Q가 여기 찍힐 거거든요. 이 중학교 때 배웠던 평행선 사이의 닮음, 맞지?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에 의해서 네가 2대1이고 너도 2대1이니까 평행하겠네? 그래서 너 평행하니까 x 플러스 2y 몰라. 그럼 k라고 할까요?
자, 그럼 K는 어떻게 구할래?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구하주마. 예? 네가 1,0이라고 해. 맞잖아. 1,0 이 곡선, 이 직선이 점이잖아. 1,0이라고 해. 1,0이랑 1,1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네. 1,3분의 2야. 아, 개꿀. 이게 뭐야? 여기 지나야 되죠? 1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K는 제로여야 되니까 K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7이야. 따라서 주어진, 빨간색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 연두색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분의 7은 제로입니다. 세배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됐죠? 똑같은 식이 된 겁니다. 자, 네가 뭐야?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접한대요. y에 대해서 좀 정리할까요? y는 ax제곱이라는 이차함수와 y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을 6으로 나누는 건가요? 두 개가 뭐야? 같아야 되겠지.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ax제곱 대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따라서 6ax제곱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7 넘어가서 6a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7은 제로죠. 따라서 네가 뭐 해야 돼? 판별식이 제로면 근이 하나밖에 없겠죠. 판별식은 9 빼기 4 6a 미쳤나? 뭐가 이래? 야, 이건 이거 아니잖아. 약분을 무슨 개똥으로 하는 거야? 자, 3이랑 2죠. 약간 고장난 듯함. 자, 더하기 28에 2배 56이 맞나요? 하하하하. A는 마이너스 56분의 3이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좋아요. 좋은 문제였다. 그지? 9번 해결해봤습니다. 그럼 16번이에요. 아하. 중선 정리 쓰는 문제인데 아마 처음 해보면 좀 이제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유형일 수도 있겠네요. 럴수? 오, 이 아저씨 17, 15, 20 뭐가 하는 거죠? BC의 길이 구하는 거죠? 하필 뭐야? 너 왜 홀수야? 짜증나게. 자, 2대1이지 2분의 17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얘도 중선정리 쓸 수 있어. 작은 삼각형에도 상관없다. 어차피 너 중점인 거잖아. 내가 이 길이 잠깐 x라고 할게요. 중선정리에 의하면 15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은 2배의 중선 2분의 17의 제곱 더하기 밑변의 절반 x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숫자 왜 이래? 진짜 너무한다. 225 더하기 625? 좋당. 그지? 자, 4분의 289인가요? 더하기 2x제곱입니다. 미쳤냐고.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이거. 625에서 2분의 289를 뺀 다음에 미친 2로 나누자고요? 나한테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자, 4분의 1250에서 289를 빼자고 합니다. 정신 나간 놈 같은 이라고. 자, 1, 2, 아니지, 6, 9, 960이에요. 그래도 또 다행히 할 만한 게 나오네요. x는 뭐였다? 2분의, 이거 31의 제곱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한 변을 x라고 둘까. 그래서 같이 2분의 x라고 하고 계산했었으면 조금 더 행복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밑변의 길이는 31입니다. 되겠죠? 네, 15번 또. 설마 15번이었는데 16번을 내가. 네, 뭐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자, 15번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에다가 KBC의 제곱을 라라라라라 하면 BC의 제곱 더하기 뭐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 그려서 적당히 생각을 해보죠. ABC라는 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가 이제 몰라. 그냥 이렇게 하나 그리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렸을 때 너가 G예요. G. 죄송. 자,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에다가 K, BC의 제곱을 더하면 L, BG의 제곱 더하기 CG의 제곱이다. 감도 안 온다. 자,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해봤던 중선 정리를 여기서도 활용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이 저는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일단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그렇게 풀었니? 그래요. AB 제곱 더하기, 이거 잠깐 M이라고 할게. AC의 제곱은 중선 정리에 의하면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또 BC 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일단 잠깐 내비둬. 그 다음에 L배의 BG 제곱 더하기 CG 제곱 나오는데, BG 제곱 더하기 CG 제곱이 하나의 또 삼각형. 이것도 중선 정리 가보자. BG 제곱 더하기 CG 제곱. 두 번에 GM의 제곱 더하기 BM 제곱. 이건 BM 제곱으로 똑같네. 그렇다면 이 BM 제곱으로 서로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날려도 되는데, 근데 날려버리면 좀 문제가 돼버리는 게, BC가 남아야 되거든? BC가 4배의 BM 제곱이에요. 그 BC 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걔를 막 그냥 날려버리면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끼워 맞추면 이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미치겠다. 사실 그래서 중선 정리 쓰는 방법의 단점이 이까지 왔다. 그 다음에 식을 적당히 잘 조작하는 거야. 자, 근데 뭐 심플해. 다 갖다 봐 그냥. 너 때려봐. 2AM의 제곱, 2BM의 제곱 에다가 더하기 KBC의 제곱을 하면, 그게 뭐야? L배의 BG의 제곱 더하기 CG의 제곱이라면 이거 쓰면 되잖아. 2GM의 제곱. 여기서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거 어떻게 갈게요? 얘랑 얘가 포인트입니다. AM이 GM의 3배예요. 왜 무게중심 중선이었으니까 2대1로 내분한 점이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AM이 GM의 3배예요. GM을 조지는 게 낫나, AM을 조지는 게 낫나? AM 새끼를 오늘 조져보자. 알겠지? 너 오늘 죽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3GM의 제곱이었을 겁니다. 전체 제곱이요. 따라서 이거 9배 돼야 됩니다. 2GM 제곱이에요. 그래서 L이 9인 거야. 그래서 L이 9여야 둘 다 18GM의 제곱이 되면서 조져질 수 있는 겁니다. 둘이 조져놨어. 조졌어. 그럼 이거 뭐야? 18BM 제곱도 나와야 되죠. 근데 BC 제곱이 뭐였어? 4BM 제곱이라니까. 그래서 4KBM 제곱이야. 예? 뭐야? M자 이상하다. 이거 어떡하니? 모르겠다. 자, 4KBM 제곱이에요. 둘이 다 하면 2 더하기 4K라는 친구가 여기 있던 9, 2, 18이랑 같아야 돼. K는 4다. 따라서 L은 9, K는 4라는 걸 이런 식으로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적당히 조작하는 것으로서 찾아왔습니다. 나쁘진 않았지만 뭐 엄청 아름다운 방법까지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쌤은 이런 방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정리 쓰면 좋아요. 잘 했는데, 자, 이 단원의 목적이 뭐야? 좌표평면에 도형이란 걸 갖다 놓고 풀어보자. 그래서 좌표평면에 도형을 갖다 놓는데 M을 여기 오게 둬. 그래서 너를 마이너스 C,0로 두시고 B입니다. 너 C라는 점을 C,0로 두세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임의의 점 A를 하나 잡아서 A, B입니다. 이렇게 두신 겁니다. 여기를 3등분한 점이 G잖아요. G는 얍 다 더했는데 3분의 A, 3분의 B예요. 됐죠? 이렇게 뭐 점을 잡은 거야. 문제에서 하라는 건 그대로 다 대입해서 A, B, C에 대해서 풀면 돼. 자, 엄청 편하냐 하면은 뭐 딱히 어마어마할 건 없어. 자, 딱히 어마어마할 건 없어. 아니, 쌤, 어차피 하는 짓거리는 똑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대체? 뭐냐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이 방법의 장점이 뭐냐면 생각을 좀 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같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뭐 3배를 썼다. 그래서 식을 조작해 가면서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 아마 깔끔하게 쭉 내려왔을 수도 있겠지만 하다가 뭐지 하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다 맞출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그냥 약간 좀 무식할 수는 있지만 그냥 대입해서 그냥 정리하면 나옵니다. 그죠? A, B가 뭐야? A 플러스 C의 제곱이지롱. AC는요? B제곱도 써야지 임마. 자,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지롱. 그 B제곱하고 BC의 제곱에 KB에 했지롱. BC라는 건 2C지롱. 제곱하면 4C 제곱이지롱.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좌변 정리한 겁니다. 좌변 정리, 좌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지롱. B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2AC는 D졌어요. 자, 4K가 있습니다. 즉 A제곱 2배, B제곱도 2배. 너 뭐야? 4K 더하기 2지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변입니다. 우변 C, L배를 해야 돼요. BG의 제곱, CG의 제곱 따라서 3분의 A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3분의 B 제곱을 한 번 더 해주시고 3분의 A 마이너스 C의 제곱에다가 3분의 B의 제곱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참고로 현재 교육과정 상으로는 중선정리로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책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더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책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좌표 써서 한번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좌표 쓰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개념서나 이런 걸 봐도 문제집 증명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서 증명한 책도 있었고요. 한번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봤는데 그 다음 보통은 좌표 이용해서 증명하거나 보통 증명 없이 이렇다 이 자식들아 하고 넘어가잖아. 왜 그런지 몰라 다들. 자 여튼 L배 에헤이 9분의 A제곱 에헤이 9분의 2 A제곱 9분의 B제곱 9분의 2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C제곱이죠. 아하 야 이게 이제 야랑 같아야 된다니까네. 그러니까 L이 9인 걸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2A제곱은 손잡고 러브 다이브 하고 9, 2, 18 딱 때리면 이게 4K 더하기다 해가지고 K가 4다. 그러니까 뭔가 아름다운 아이디어라든지 개념을 넣어가지고 풀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계산 한번 해주니까 뭐 네가 원하는 거 이런 값이네 하고 찾은 거예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왼쪽에 가서 풀자. 19번 저기 풀기엔 좀 좁아 보이네. 다 해냈다. 차도 고치고 보냈고 10분 정도 지각하긴 했지만 새로 녹화 뜨면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은 안 되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10분 더 수업하면은 곤란하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10분 더 일찍 와서 그것도 곤란하겠죠. 별로야? 그래서 원래 오늘은 쉬는 시간을 확 줄여야지 했는데 카메라가 말썽이 확 늘리고 싶어서 늘린 게 아니야.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 물론 카메라를 안 고치는 방법도 있었는데 안 고치면 통째로 다시 찍어야 되잖아. 그렇죠. 죽어요. 자 하여튼 어떻게든 보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걸 안 고친 상태 계속 냅둘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 무슨 말을 해도 추해 보여요. 네 그렇군요. 애초에 차를 올해 들어서 새로 그냥 바꿨었으면 됐는데 그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맞지? 원래 작년 말에 차를 바꾸고 싶었거든요. 돈 또 열심히 모아야겠다. 금리가 너무 살인적인가? 심지어 아직 아파트도 없는데 차를 먼저 산다는 게 조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왕 사는 거 센 차, 좋은 차를 딱 사야지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금리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적당히 좋은 차를 사야지. 개인적으로 아반떼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졸라 예뻐요. 엄청 예쁜데 차급이 내려가는 거라서 굳이 살 이유는 없는데 어떡하냐 이제. 차는 이제 자꾸 고장 나가고. 자, 직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는 일단 직사각형 넓이 2등분하면 무조건 너 지나야 돼. 0,2. 이건 좋다. 0,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적당한 어떤 직선이 있어가지고 걔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뭐 기울기가 이랬든 저랬든 요랬든 무조건 직사각형은 중심만 딱 지나가지고 무조건 반 딱 잘리는 기야. 이제 뭐 찾아야 돼?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도 2등분 하시려면 사실 누구를 지날 때 꼭지점을 지나는 상황이면 중점 지나네. 중선 지나네. 무게중심을 그냥 무게중심 지나면 안 돼요. 꼭지점과 무게중심 같이 지나줘야 돼. 한마디로 중선이면 반 잘리는 건데 지금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죠. 말하자면 중선 이거거나 저거여야 되는데 걔가 저거랑 만날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나 있는 겁니다. 기울기를 잡아야겠군요.
기울기 그리고 생긴 거 보시면 이제 살벌하게 생겼죠. 예, 열심히 계산해야 된다 이제. 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넓이 계산해서 푸는 거야. 원래 삼각형 넓이 근데 어렵지가 않죠. 4 곱하기 2입니다. 4였어요. 따라서 너의 절반이 되도록 여기, 여기, 여기. 왜? X축과 평행한 선도 있겠다. 심지어 점 하나를 그냥 쉽게 알아낼 수도 있겠다. 직선과의 교점 두 개를 중에서 하나? 네, 둘 다 알아봐야 되긴 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너의 넓이를 구해서 찾으면 되겠다. 이 넓이가 뭐다? 2다. 라고 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얘가 2라고 해도 되게야 되겠지. 그런 걸 구하고 싶으세요? 자, 하여튼. 왼쪽 게 구하기 쉬우니까 저는 왼쪽 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바바 망했다. 자, 이제 어떻게 구하냐. 좌표랑 좌표를 알아야 길이, 높이를 알아서 풀 거 아닙니까? 생선님, 좋은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있으면 좋겠다, 그치? 자, 첫 번째는 좌표 잡고 계산하는 거. 두 번째 방금 생각해본 방법인데 4인데요. 그지? 얘가 넓이가 그러면 어때? 이게 이 밑변의 길이만큼 2등분돼 있을 거야. 네가 2면 얘가 4면 되잖아.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뭐야? 1이지. 그지? 그냥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에서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1, 뭐시기네 해가지고 구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거 근데 맞나 이 말이? 자, 잠깐만 다시 0,2였습니다. 0,2 맞죠? 얘가 4잖아요. 얘가 이 길이를 모르는구나. 쳇. 하지만 이 넓이가 2라는 건 알잖아. 넓이가 2야. 그래. 이 넓이가 4라고 할 수는 없네요. 쏘리. 이건 4라고 하면 안 되고. 얘도 근데 결국 너를 계산하지 않으면 b를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별로겠다. 이 넓이를 체크해가지고 왜?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좀 쉽잖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이 거리가 필요해요. 저 길이가 필요하니까 방법이 없다. 좌표 두 개 구하자. 너는 뭐야? y는 x-2라는 직선과의 교점이야. 따라서 x-2랑 mx 더하기 2랑의 교점이야. 교점. n-1x는 마이너스 4였습니다. x의 좌표는 n-1분의 마이너스 4고요. 저는 너의 x좌표는 사실 별로 안 필요해요. 저 점일 때는 y좌표가 필요합니다. y좌표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2 빼면 y좌표지롱. 자, 따라서 y는 n-1분의 마이너스 4 빼기 2지롱. 자, 그래서 높이 미리 체크할게. 높이는 얼마야? 너의 y좌표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야. 따라서 너의 y좌표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예, n-1분의 마이너스 4였습니다. 이가 높이에요. 됐죠? 밑변을 구하기 위해서 이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좌표는 뭐야? 너가 0, 마이너스 2였을 때죠. 따라서 y좌표가 마이너스 2였을 때의 값입니다. m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는 마이너스 4를 m으로 나눈 게 돼야 되겠죠. 참고 이거 양수입니다. 얘도 그대로 이게 양수고요.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유는 m이 음수이기 때문이죠. 근데 뭐 문제에서 애초에 기울기를 물어봐가지고 굳이 마이너스 2로 두고 마이너스 m으로 두고 할 이유는 없어가지고 제가 m으로 뒀었습니다. 가끔 그럴 때는 있어요.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m으로 두고 막 이럴 때도 있긴 한데 지금은 뭐 굳이. 자, 쓸모없잖아. 파란색으로 할 거는. 그래서 너가 뭐야? 곧 밑변이에요. 마이너스 달아서 써야 된다. 자, 따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마이너스 n분의 4에다가 곱하기 높이 n-1분의 마이너스 4였습니다. 근데 그 넓이가 뭐라고? 2여야 된다. 마이너스는 사라지니까 4 나누기 m 곱하기 n-1이 뭐여야 돼? 1이어야 되는 거죠. 옆으로 넘기면 m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는 4니까 더 마이너스 4는 0. 근의 공식 쓰면 m 값 나오지 않을까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ac. 그러면 뜨뜨뜨뜨뜨 16도에서 17. 그래서 기울기는 음수임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겠죠? 1 마이너스 루트 17입니다.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둘이 더하면 0이지롱. 자, 하여튼 그렇게 됐지롱. 21번이지롱. 되겠죠?
귀찮은 문제였네요. 하지만 뭐 막상 생각으로 계산해보니까 m으로 표현하면 난 되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그냥 그럭저럭 뭐 할만했네요. 그죠? 좌표 평면이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할 때, 자, y는 2x 더하기 2를 일단 그려볼까요? 이런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은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요. mx-y 마이너스 m 더하기 1은 0라는 것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m으로 묶어. 그럼 x-1 더하기 1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야?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야. 1,1은 여기쯤 있는 것 같아요.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m이 양수다. 그럼 적당히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하는 건데, 아, 2, 4분면에서 만나려면 내가 이렇게 기울기가 적당한 음수여야 되겠구나. 2, 4분면에서 만나려면 저렇게 생겨야 되겠구나. 따라서 너라는 직선의 기울기, 너라는 직선의 기울기 사이에 존재해야 되겠다. 참고로 교점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요 기울기보다 작다, 요 기울기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헤이 0,2와 1,1 사이 기울기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1,0이랑 1,1 사이 기울기 2분의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이라는 기울기보다는 크다니까요.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보다 작다니까요. 그럼 우리 둘이 안에서 만난다니까요. 됐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4베타. 그럼 이거 4배 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되겠다. 까지가 전 시간에 봤던 내용이었고요. 22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뒤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원에 대해서 개념 정리 좀 하고 넘어갈 건데요. 근데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2. 좋은 발견입니다. 원래 이렇게 인류는 대단한 발견을 하면서 발전해 온 거지. 그럼 답이 1이야? 4배에서 하면? 1이구나. 나 마이너스 1 있길래 마이너스 맞는 줄.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네. 맞네. 요 점과 요 점 사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아주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인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김동욱 씨 다이어리 정도에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유진이가 발견해주면. 그잖아. 어딘가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 대단하신 분들이 교과서에 이름 한번 남겨보겠다고 여러 가지 법칙 만들어 본 거 아닐까요? 자, 아닌가? 자, 23번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쌤이 설명할 때 2개밖에 안 가르쳤잖아요. 3개 정도는 중학교 때 해보지 않나. 그 다음에 2개의 연장이니까 생각해보면 되죠. 자, 23번을 풀겠다가 아니라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느냐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야. 자, 대신에 일치하는 경우는 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치한다는 이제 뭐 일치할 수는 있지. 세 직선도 2개가 일치하고 한 개에 따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2직선인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지? 일치는 빼고. 그래서 다 평행하거나 아니면 둘만 평행하거나 그 다음에 셋 다 아무도 평행하지 않거나 이걸 참고로 일반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 세 직선이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고 이렇게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인데 하여튼 일반적인 상황이고 독특한 상황 중에 하나는 역시나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가 되겠습니다. 너는 다 평행하니까 영역 자체를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되어 있고 너는 이제 6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게 되고 너도 6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되죠. 너는 1, 2, 3, 4, 5, 6, 7 가장 많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선을 무한히 긋게 되면 영역이 7개의 영역으로 쪼개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장 많이 만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교점이 적도록 교점이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또 어느 직선도 평행하지 않도록 만들면 그런 식으로 그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4개였으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모두 교점을 가지게 만들면 돼요.
5개일 때는 모두 교점을 가지게 만들면 됩니다. 얘도 참고로 이렇게 연장하면 교점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영역들이 막 슉슉슉슉슉슉 하면서 쪼개지는 거야. 하여튼. 자, 지금 여기서는 무슨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이라고 돼 있잖아.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다 A네? 블랙 라벨쯤 되니까 다 A 주긴 하네. 헤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세직선이 싹 다 평행해져 버리면, 나머지 경우가 잘 안 나오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문제 낼 때, 세직선이 모두 평행하다까지는 잘 안 가긴 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예, 보통 없습니다. 그냥 잘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알고는 계시라고. 세 개 다 평행하면 삼각형 못 만들어요. 너도 삼각형 못 만들어. 여기 어떻게 삼각형을 만드니? 너도 삼각형 없어요. 너만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거나 저런 경우다. 즉 적당한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아니면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난 경우여야 되겠죠. 계산을 하면 좀 빡시긴 합니다. 그래서 파이팅이에요. 안 풀어줄 거예요? 풀어줘? 아니야? 네, 좋습니다. 풀어줄까 했는데 아니라니까. 오케이, 고마워요. 그 다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에서 시키는 거 잘 해주면 되겠네. 아, 이거 재밌긴 하네. 정사각형 ABOC의 한 변 AB가 직선 위에 있는데 AB가 X축에 의해서 2등분이 된다고. 양수 M의 값은 뭘까? 이런 걸 물어봤네요. 재밌어 보인다. 한번 풀어볼까? 자, 28번. 자, ABOC가 변 AB가 직선 X 더하기 MI-4인데요. 양수 M의 값, M이 양수네? 그냥 기울기는 음수겠지. 왜 원놈인데? 그 와중에 배터리도 없고, 신한카드에서 돈 달라고 막. 자, 온갖 카드사에서 돈 달라고. 돈 줘, 이 새끼. 돈을 왜 이렇게, 마치 통장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 너무 슬퍼. 부지런히 노력하셔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세요. 화이팅! 자, X 더하기 MI-4는 제로예요. 1에 있었는데, 여러분, 4,0을 지나잖아. 일단 이게 첫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에요. 어쨌든 문제에서 양수 m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적당한 음수였겠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변 AB가 X축에 의하여 2등분 될 때. 여러분 잘 봐. 2등분 됐는데 이 변의 길이가 1대 1이었다고 치면 1이라는 건 아니고 1대 1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진다고 치면 이게 한 변의 길이 2잖아. 따라서 네가 이렇게 그어져서 이어야 돼. 이거 맞죠?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 네가 적당한 기울기 m이 음수가 있어서 이렇게 그려졌다면 1대2로 왜? 1대1로 반으로 나눠졌다면 중점이었다면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한 변의 길이가 2잖아. 그럼 너도 2인데 수직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문제에서 이제 O는 지난다고 했고 그지? 그래서 정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와우! 1대2라면 근데 이거 길이가 뭐야? 아니 길이가 이 점이 잡혀 뭐야? 4잖아. 내가 4다 이 자식들아? 이렇게 된 거니까 너와 너의 길이는 1대2 대 루트 5죠? 나는 루트 5분의 4지롱이 되겠고 4지롱이 맞아? 루트 5분의 4 그럼 나는 루트 5분의 8이지롱이 맞는 거죠. 8이지롱 888888 이렇게 되는 거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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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야? 여기에 좌표를 구해볼게요. 어떻게? 수선의 발을 한 번 더 내려서. 이거 배운 적 있죠? 헤이! 1대2죠? 1대2입니다. 1대2니까 1대2 대 4로 내분한 거예요. 와우. 그래서 뭐야? 4라는 길이를 4대1로 내분 때려주시면 이거 뭐야? 5분의 16이지롱. 따라서 요 점의 좌표가 뭐게? 5분의 16의 절반! 5분의 8이겠죠? 5분의 8, 5분의 4까지 완벽합니다. 됐죠? 좌표를 구했다니까? 님들! 좌표를 구했어요. 4,0이랑 두 점 사이에 뭐를? 기울기를 구하면 답이에요. Got it? I got it. 아니면 뭐 이거를 슝 대입해도 m이 나오겠죠. 어차피 뭐 위에 점이니까요. 대입이 좀 더 낫나? 기울기가 좀 더 낫나? 둘 다 거지 같습니다. 자, 대입할게요 그냥 저는.
4는 5분의 20인 것 같은데 5분의 8m 마이너스 5분의 4. 아이고 막 하면 m 2분의 1입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스러운 좀 어떤 유형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은 이겁니다. 딱 너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 확인했지? 1대 1인데 실제 고등학교스럽게 문제 풀려면 y는 두고 이 새끼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1이잖아. 이게 수직이니까 이 자식 기울기 m이다 해서 y는 mxy 교점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접근하는 것 같던데 중학교 거를 좀 다룰 줄 알면 닮음이란 걸 좀 다룰 줄 알면 저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 이거죠. 아, 저희는 닮음 공부를 해야 되는군요. 뭐 중학교 때 닮음 좀 잘했거나 잘 기억이 나시거나 하시면 닮음을 잘 활용해 보세요. 사실 좀 편합니다. 근데 닮음 너무 어려워요. 중학교 때 저 많이 놀았는데 놀면 안 되지 자식들아. 자, 근데 뭐 중학교 때 닮음할 때 좀 어려워했을 수도 있잖아. 닮음이 워낙에 좀 하드한 단어니까. 그래서 이런 활용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좌표 잡아가지고 기울기 길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접근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문제 될 게 뭐 있냐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이 정도 닮은 비는 알아두자. 특히 요거 많이 보던 거잖아.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린 거. A, B, C 높이 H, X, Y 라고 하면 다 외워야죠. C제곱은 AX, B제곱은 AY. 둘이 더하면 참고로 C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곱하기 X 더하기 Y인데 X 더하기 Y가 A 아니야? C제곱 더하기 A, B제곱은 A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H제곱은 XY 뭐 이런 거죠. H제곱이 XY인 이유가 Y분의 H라는 B가 H분의 X라는 이게 뭐야? B분의 C라는 짧은 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가 밑변분의 높이랑 같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애초에 이게 핵심이야. 따라서 1대2였으니까 1대2대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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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너의 좌표를 빠르게 해결하면 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지. 이런 것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소자 공식이라 부르나 AH는 BC다라는 너 곱하기 너도 넓이지만 나야 곱하기 나도 넓이종 이렇게 해서 H 구하는 거 이런 것도 막 자주 나오는 것들이었지. 저런 거는 알아두시는 게 맞다. 저는 30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도 엄청 좋네요. 31번도 엄청 좋고 그러니까 30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이너스 3,0, 1,4에 대해서 직선 AB 위의 점에서 직선에서 지날 수 없는 점의 좌표를 이게 무슨 소리야? 자, k 더하기 1x 더하기 k-1y 마이너스 2k는 제로라는 직선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직선이야? 잘 몰라요. 그냥 그런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k-1분의 k 플러스 1이고 뭐 지나는 점은 뭐 절편은 k-1분의 2k 뭐 그런 건가?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이상한 직선인데 네가 뭐? 선분 AB와 선분 AB고 직선 AB 위의 점 중에서 이 직선이 지날 수 얘도 직선이야? 이제 설명했다 저번에. K로 묶어줘야겠죠?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y는 0. k 있는 것과 없는 것. k의 값의 관계없이 너 뭐야? 그들이 둘 다 0이 되는 그런 점은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직선은. 헤이! 그때 교점 뭐야? 1,1인 겁니다. 자, 그래프를 잠깐 그려드리면 이렇습니다. 1,1이라는 점을 지나요. 기울기는 뭔지 몰라요. 참고로 k가 바뀌면 기울기가 k는 아니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분의 k 플러스 1이 기울기야. 하여튼 기울기가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저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을 건데 저때 한번 설명했는 것 같은데요. x 마이너스 y랑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다 맞지? 너를 지나는 직선 중에 x 마이너스 y는 제로라는 직선이랑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제로라는 직선이 있는데 야, 둘 중에 누구 못 만든다 그랬어? 노란색은 가능. k 0 넣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k에 0 넣었을 때 만들어져요. 나머지 그 사이의 모든 직선들은 k에 적당한 수 넣으면 만들어져요. 근데 너는 못 만든다고. k에 뭔 직거를 해도 네가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너는 만들 수 없는 직선이야. 자, 다시
문제에서 표현하는 이 직선 L이 맞나? 지날 수 없는 점들입니다, 이게. L이 지날 수 없는 직선이자 또 점이죠. 직선 또 점들의 집합이잖아. 직선 또 다 점이야. 즉 여기 있는 점들은 못 지나요. 나 이거 못 지나는데 얘는 됩니다. 얘는 안 되고요. 안 돼. 이렇게. 오케이, 힘들어.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 직선 AB를 구해야지. 마이너스 3,0이랑 1,4. 기울기만 1이죠. 안 돼, 이거. 뭐 좀 이상한데, 마이너스 3,0이랑 1,4라며. 아, 맞군요. 자, y는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맞죠? 얘가 선분 AB, 직선 AB야. A라는 점 마이너스 3,0 어딘가라 1,4라는 점 어딘가를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야, 따라서 이 직선 위의 점 중에서 이 K에 관해서 표현된 직선 L이 5만 점은 다 지날 수 있는데 너도 가능하고 너도 가능하니까 이런 점들은 다 지날 수 있는데 되는데 안 되는 거 봐요. 여기죠. 따라서 너의 교점 못 지난다. 맞지? 교점 뭐야? 딱 보니까네 마이너스 2분의 1 딱 넣으면 2분의 5예요. 그죠?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답도 보이네. 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5는 지날 수가 없습니다. AB는 마이너스 4분의 5입니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지? 호이. 자. 왜 정비소에서 연락이 없지? 설마 못 고친 거야? 안 돼. 나 오늘 과외 어떻게 가? 진짜 없네. 그럼 4시에 찾으러 가야 되나? 둘 다 별론데. 여튼 빈 시간에는 아까 풀이했던 스텝 3 다시 찍어야겠죠. 너무 슬프다. 좋아요. 너무 재밌고. 이걸 풀까? 저걸 풀까? 요걸 풀까? 아니야. 다 별로야. 하지만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해야겠다. 안 할 수가 없다. 자, 33번. 사실 난이도로 따지면 밑에 있는 35나 36이 더 까다로울지도 몰라요. 내가 뭐 어마어마한 친구냐 그런 것도 아닐 수 있거든. 근데 왜 푸냐고요? 나는 쉬운 것만 푼다. 예? 그것도 있는데 아마 이걸 풀라고 하면 여러분 중에 이제 배워가지고 좀 제대로 배운 애들은 뭐 잘 구해서 실수 K값이 얼마구나, 거리가 언제 최대구나, 참고로 최대값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좌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잘못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배운 애들도 있으니까 그냥 심플해. 공식 때려박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애초에 이 문제는 공식 때려박으면 풀 수 있게끔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다 나도.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바로 공식에 때려 박아보죠. 가자! K-2의 제곱. 와, 신난다. 2K 더하기 1의 제곱. 와. 마이너스 2배 K-2 더하기 3배 2K 더하기 1 더하기 2 마이너스 K예요. 절대값. 짜라라. 이렇게 붙이고. 난리 난다. 이게 뭐야, 이게. 자, 루트. 전개를 하는 게 맞겠나? 뭐 해야겠죠? 4K 제곱, K 제곱, 5K 제곱입니다. 오케이. 저축. 미안자. 이거 마이너스 4K이고, 이것도 뭐야? 플러스 4K죠. D졌다, 이거야. 더하기 5. 오, 이건 좋다. 좋긴 뭐가 좋아. 자. 6K, 마이너스 K, 4K, 3K. 플러스 4, 플러스 3, 7, 2, 9. 오, 좋다, 좋다. K가 양수일까요? 모르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K가 마이너스 3보다 큰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몰라요. 야, 이거 언제 최대일까? That's too bad. 졸라 어려워. 영지야, 루트도 박살내고 절대값도 조질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 뭐 하면 될까? 자, 문제에서 최소값 물어보셨는데 뒤에 최소값 물어봤는데 최소값 어쨌든 양수일까 아닙니까? 0은 아닐 거 아니야? 개 뜬금없이. 0은 좀 그렇다고요. 잠깐만, 최대값 아니야? 그렇지, 최대여야지.
동욱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최대였다고요. 자, 근데 어쨌든 디스턴스는 양수일 겁니다. 물론 0일 수도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할 때 마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일 수도 있긴 하지. 어쨌든 너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너 제곱 때리면 그래도 좀 식이 간단해지겠죠. D제곱이라는 친구는 5K 제곱 더하기 5분의 3K 더하기 9의 제곱 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5D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5D제곱은 야 이걸 한다고요? 9K제곱 더하기 54K 더하기 81 이렇게 되겠고 5D제곱 마이너스 9K제곱 더하기 아니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54K 더하기 5D제곱 마이너스 81일 거야. 네가 뭐야? 제로여야 되는데 야 이걸 만족하는 K가 실수여야 될 거 아닙니까? K가 실수잖아. 기울기니까 실수. 따라서 K가 실수이려면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하면은 D제곱에 관한 범위가 나옵니다. 그 자식이 나오면 그게 아마 최대 최소를 결정해 주지 않을까요? Let's go. 뭐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마무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근데 있잖아. 잘 들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최대가 되게 하는 K 값을 구해달랬죠? 심지어 이 지랄을 떨면 D제곱이 뭔지 구한 다음에 다시 연립을 해서 사실 D를 정하고 나면 D제곱을 정할 거거든요. D제곱 정하면 딱 정했을 때 완전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값을 체크하면 돼요. 그게 K 값인데 죽었다. 나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이렇게 안 풀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안 풀 겁니다. 보여만 드린 겁니다. 하지만 하기로 한 거 일단 마무리는 해볼까? 진짜 너무 살벌하다. 이게 뭐냐, 이게. 애들 풀라고 이런 문제를 내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뭐야, 0 이상이야? 와, 빼기야, 심지어. 와, 대가리 아파. 이거 뭐야, 3의 6승이죠. 너도 3의 6승 아니야? 개꿀. 3의 6승 사라진다. 잘 가시고. 자, 하여튼. 마이너스 25D제곱이지롱. 4제곱이에요. 자, 마이너스 45. 오 마이 갓. 마이너스 450이네. 플러스 450 됩니다. 너 사라지고 나면 마이너스 좀 날릴게. 25도 날리고 25 가버려 시키야. 자, 야 이거 25로 나누면 얼마냐? 4배. 이거 진짜 별지랄 난다. 이렇게 풀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왜 하냐고? 그래도 하던 건 마무리 해야지. 자, 4배가 4고요 100이 4.5개 18인가요? 18이라고? 맞나? 맞는 것 같긴 하다. 등호 방향 바꿔야지. 마이너스 나눴는데. 따라서 D제곱 18이 합니다. 오. 여러분, D제곱이 18인 거야. 그냥 18 넣어. 18. 18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자. 81K제곱. 마이너스 54K. 18 넣으시면 마이너스 1. 저스트 뭐부터 플러스 9겠지. 거짓말쟁이 같은. 자. 9로 나눌까요? 9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이거 구하겠다고 그 지랄들을 떨어왔습니다. 3분의 1일 때 최소지롱. 봐봐. 수학상이 못 푸는 게 어딨냐. 방정식 풀어서도 다 할 수 있다니까. 하지만 저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쉽지 않겠죠, 인생이. 이게 좀 궁금하긴 하다. 답지도 이렇게 풀었을까? 설마. 소개는 했어도 저렇게 풀지는 않겠죠. 어떻게 저렇게 풀어요, 문제를. 바보도 아니고. 왜? 불안해, 너 오늘. 응? 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일 생길 만한 게 또 있나? 차도 고장 났고, 이제. 카메라도 한번 했고. 또 뭐가 있을까? 이제 난가? 갑자기 툭 쓰러지는 거 아니야? 건강검진이나 받아봐야겠다. 몸매를 보니까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몸이다, 그지? K로 묶을까요? X, 2Y, 마이너스 1입니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입니다. K 없는 친구들은요, 이거 플러스 좀 써서 묶을게, 그냥.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더하기 2예요. 헤이, K 값에 관계없이 너와 너는 항상 교점을 지나겠죠. 다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었다는 거지. 그지? 이거 이딴 식으로 풀면 인생 복잡하다. 마이너스 1,1 아니네요. 자, 1,0 1,0이네. 엄청 쉬운 점이었네.
됐죠? 그럼 잘 들어. 가자고. 어서. 자, 1,0을 지나야 됩니다. 뭐가?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어떤 점이 있는데, 1,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사위가 있을까? 아이가. 에이? 에이? 자, 봐봐라. K 값이 바뀌면 이런 직선이 그려질 수 있겠죠. 이런 직선이 그려졌다. 이 고정된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너가 됩니다. 자, 만약 주황색 직선이 그려졌다. 이 고정된 점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는 너가 되겠죠. 여러분, 그 어떤 직거리를 하시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는 필요 없어. 자, 기울기가 이렇게 된 직선을 그렸다. 너에서 너까지가 길이가 되겠죠. 여러분, 그 어떤 삼각형에서 누가 제일 길어? 빗변보다 길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수선 내리면 항상 직각삼각형들이 만들어지거든. 빗변님이 제일 기세요. 됐죠? 그래서 누가 최대값 물어보시면 뭐야? 마이너스 2,3이랑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1,0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입니다. 3루트 2죠? 아까 D제곱 18 아니었어? 그렇지. D제곱의 최대는 18이었단 말이야. 따라서 D의 최대 3루트 2 맞잖아요. 그지? 그지? 그럼 그때는 직선이 뭐였을 때? 너랑 수직이 될 때. 그럼 이때 직선의 기울기 뭐야? 야! 마이너스 1이지롱! 나 수직이지롱. 기울기가 1이에요. 따라서 뭐야? 너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울기는 이 꼴로는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을 좀 빌려서 너 기울기 뭐라 그랬어 아까? 마이너스 붙여서 2k 더하기 1분의 k 마이너스 2가 기울기랬죠. 네가 1이 되도록 하는 k 값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야 좋다. 마이너스 k 더하기 2는 2k 더하기 1이네요. 따라서 3k는 1이니까 k는 3분의 1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도형을 활용해서 그림을 활용해서 문제에 좀 접근해주면 생각하기가 편하다 이거야. 되게 수학상스러운 대수를 이용한 식을 이용해서 푼 방법이고요. 약간 수학하는 아니지.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이게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내용 중 하나예요. 미친 교육과정 이런 걸 원해? 약간 변태 같은 새끼네. 그지? 아니야. 좌표 이 아이디어를 잘 이해해봐. 이 직선이란 건 항상 1,0을 지나. 어머 아파라. 자, 항상 1,0을 지나. 항상 1,0을 지나. 따라서 1,0을 지나는 많은 직선들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누가 딱 너한테 내렸을 때가 가장 길단 말이야. 그때가 최대 값이 되는 거고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두 점 연결한 선과는 수직인 직선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때의 k 값을 체크해 왔다는 겁니다. 되겠죠? 좋다. 저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게 마지막 문제였는데 하나만 더 풀까? 아니야. 큰일 났네. 원방을 다음 시간에 원방 설명만 간단하게 좀 중요한 부분들만 하고 원방도 문제가 적지는 않아가지고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수업을 하루 줄이고 마지막 날 그것도 있고 휴강을 원래는 2번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약해져 버리는 바람에 나태는 아니죠. 나태한 건 아닙니다. 나약해지긴 했죠. 한 번 줄인 게 또 크네요.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좀 빡시네. 사실 뭐 중간에 그 시험 치면서 한번 나태해졌던 적이 있는 것 같다 맞지? 그 계약 전이라고. 무튼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제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강조했던 건 뭐야? 이런 원이라는 곡선이라는 도형을 어떻게 방정식으로 표현할 것이냐.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원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고정된 점에서부터 만나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집합이란 말을 안 배웠는데 그래서 애매하게 그냥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거라든지 점들 이렇게 막 표현해놨다든지 그냥 집합하면 되는데 교육과정은 집합을 왜 수학하 첫 단원에서나 가르치는 걸까? 그냥 중1 때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너를 중심이라고. 참고로 중심은 원 위의 점이 아니에요. 얘들이 원 위의 점들이지. 이때 일정한 길이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되죠. 반지름과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주고 표현하면 a, b라는 고정된 점과 x, y라는 움직이는 점의 자치가 어떻게? 거리가 항상 반지름 r이라는 길이로 같더라. 따라서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 되면 r이라는 값이 되면 항상 이게 뭐야? 일정한 자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좀 보기 싫다. 그냥 제곱해서 쓰면 안 되겠나 해가지고 제곱에가 1에 쓴다 이겁니다. 따라서 표준형이라고 중심이 a, b이며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런 아름다운 원이 되는 거죠. 좋다. 이렇게 표현하면, 표준형으로 표현하면 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인 중심과 반지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꿀. 이 자식을 전개해 놓은 게 일반형인데 일반형의 단점은 뭐야? 장점? 그런 건 없다. 원한테 일반형은 장점 같은 건 1도 없어요. 아주 쓸모없는 친구인데 문제에서 가끔 기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뭐야? 변형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주고요. 프로더브가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더했는데 c제곱 빼야 되죠. 그래서 4c 빼야 됩니다. 참고로 네가 양수기냐 겠죠. 뭐 네가 양수기냐 원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만족을 하면 일반형인데 일반형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형은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제? 문제에서 그냥 니들한테 중심 바로 가르쳐 주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주는 거야. 문제가 나빴다. 그죠? 유일하게 일반형을 쓸 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와라 할 때 일반형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점을 지난다고 하니까 대입해서 풀었다 이거죠. 현재 교육과정상 세 점의 좌표를 그냥 주고 A, B, C라는 미지수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라라고 하는 건 뭐 안 배웠잖아. 미지수가 세 개인 연립 일차 방식을 안 배웠단 말이야. 그거 내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나옵니다. 학교쌤들은 교육과정이란 걸 모르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아도 낼 것 같아요. 왜? 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냥 외심 구해서 하시면 됩니다. 외심 구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만 했습니다. 세 점부터 거리가 모두 같은 중심의 좌표인 a, b를 구한 다음에 외심 찍고 그 길이 하나를 구해서 반지름 하시면 되잖아요. 예전처럼 대입해서 구해도 되고 저렇게 구해도 된다는 얘기지. 됐나요? 빵빵빵. 그럼 이제 원에다가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는 거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올 겁니다. 중심을 가르쳐 주거나 반지름을 가르쳐 주면 땡큐.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든지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름의 양끝이 주어진다거나 뭐 이건 쉽죠. 중점이랑 길이 잘 구해주면 뭐 반지름, 지름 길이를 구하든지 아니면 중점 잘 구한 다음에 반지름 길이 구하든지 하시면 되겠고 세 점을 지날 때라고 하면은 외심이든 내심이든 구해가지고 하면 되겠고 보통은 외접원의 중심, 외심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아니면 이제 축과 접할 때 이러면서 조건을 하나씩 가르쳐줘. X축이랑 접하려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랑 같은 값이어야 됩니다. 그죠? 중심의 Y좌표라는 것이 이렇게 R이랑 같다. 내지는 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R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Y축에 접하려면 A좌표, 중심의 X좌표가 A의 절대값이 R과 같다. 내가 아까 A라 그랬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중심의 Y좌표인 B가 R과 같아야 되고요. A가 R과 같은데 부호는 다를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붙였고요. 동시에 XY축에 접하는 친구는 X축, Y축이라고 합시다. 동시에 접하려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 R이랑 같아야 된다. 근데 얘는 표현할 때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B제곱이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너는 A제곱이라고 하면 그만이고, 너는 R이라는 문자를 쓰면 하나로 줄일 수 있잖아. 세 문자를 R에 대해서 줄일 수 있긴 한데 부호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왜? 너는 양수밖에 안 되거든. 너야 그 제곱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너는 양수밖에 안 되거든. 따라서 몇 사분면에서 둘이 동시에 접하는 데를 확인해서 R, 너의 좌표는 R, R이다. 4사분면이었다면 너 X좌표는 양수지만 Y좌표는 마이너스 R이다. 따라서 좌표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어디서 접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귀찮아서 한 번에 그냥 써놨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문제를 읽으면서 아 얘는 1사분면에서 접하겠구나, 아 쟤는 3사분면에서 접하겠구나 확인해서 좌표의 부호를 좀 확인해서 중심 부호 잘 찾은 다음에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어디 위에 있다?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점일 수밖에 없겠죠. 자, 원이라는 걸 정의했으니 그 다음은 뭐 해봐야 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요? 헤헷, 뭐가 있을까? 위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있겠죠. 위에 있으면 위쪽에 있다. 별거 아니네. 안에 있다. 또는 밖에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 보통 문제에서 얘에 관해서 뭔가 물어볼 때는 위에 있다 하면 대입하면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보통은 밖에 있는 경우가, 물론 안에 있을 때도 가끔 나옵니다. 애들이 바깥쪽만 할 줄 알고 안쪽을 잘 못해가지고 가끔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보통은 밖에가 기준이긴 해요. 밖의 점이랑 원위의 점을 연결했을 때 그러면 길이들이 막 여러 개 생기게 되겠죠. 여러 개 생기게 될 거니까 이런 길이 중에 언제 제일 길고 짧냐, 중심이랑 연결해서 반지름 빼고 더한 게 최소의 길이와 최대의 길이가 되겠죠.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안에 있어도 하는 짓거리는 똑같습니다. 안에 있어도 하는 짓은 똑같아요. 중심이랑 연결했을 때 더한 게 제일 긴 변이고요. 뺀 게 제일 짧은 변입니다. 맞잖아. 이 원에서, 이 점에서 원 위의 점을 아무거나 연결하면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보다는 네가 제일 짧고 네가 제일 길다 이거. 항상 중심과 연결했을 때, 연장했을 때 반지름 길이, 중심 길이 차이가 최소, 합이 최대. 되겠지롱? 그 다음 원과 원 사이 위치 관계인데 교육과정상 삭제당해버렸습니다. 교육과정시는 맨날 애들이 어려워해. 그럼 삭제! 하면서 다 삭제해 준단 말이야. 미친놈들 같습니다. 단어만 볼게요. 그냥 바깥에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 그냥 바깥에 있네요.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는 좀 길다. 오, 이 아저씨 오늘 그림 좀 해. 자, 원이면은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같다. 이걸 우리가 외접한다고 부릅니다. 외접하는 경우와 그 다음 내접하는 경우인데, 내접하는 경우도 둘 다 중요해요. 이거는 문제의 조건처럼 많이 나옵니다. 두 원의 중심이랑 접점을 연결했을 때 반지름의 차이가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와 같더라. 반지름의 차이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더라. 됐죠? 이런 조건처럼, 특히 외접은 꽤나 자주 나오니까 교육과에서 빠졌다면서 몰라 내던데. 자, 이거는 좀 웃긴 게 모의고사에서도 나와요. 두 원이 외접할 때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왜 내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옵니다. 빼놓고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안쪽에서 안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독특한 게 동심원이겠죠. 중심이 같은 거 뗐고요. 이게 중요해. 이건 교육과정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냐? 원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일 거거든. 그냥 원 두 개 떨어뜨려 놓을 것 같으면 원을 두 개씩이나 낼 필요가 있겠어? 하나씩 내서 그냥 물어보면 되지. 물론 이제 물어봅니다. 두 개 떨어뜨려 놓고도 물어봤는데 이제는 안 한다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교점이 두 개 생기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겠죠. 원이 교점을 두 개 가진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가 될 텐데, 너는 과연 뭘까? 뭐 어떤 내용일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사실 깔끔하게 증명해주고 싶은데 시간상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 교점을 지나는 뭐야? 직선. 참고로 우리가 이 노란색 직선을 공통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원의 입장에서도 너는 현이고 이 원의 입장에서 너는 현이니까요. 공통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C1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C2라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로서 c-까지의 합으로서 주어져 있다면 뭐가 되는 거야?
둘의 차이가 공통현의 방정식 L이 됩니다. C1 빼기 C2는 제로다. 따라서 너희 둘이 빼면 A-A' X B-B' Y C-C''는 제로. 이것도 훌륭한 원의 방정식 맞죠? 1차식, 1차항, 상수. 1차식 맞다.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1직선이야. 증명을 하려면 네가 너랑 너를 동시에 지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뭐 그거는 지금 하기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냥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교과서는 증명 안 나왔습니다. 자식들아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는 증명을 해놓거나 따로 뒤에다 추가해 놓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 그 외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두 직선의 교점 한 개 있었잖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았던 것처럼 두 원의 교점,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도 무수히 많거든요. 너를 지름으로 하는 딱 컴팩트한 원도 있을 거고 당연히 니그들도 되겠지. 니그들도 되고 무진장 큰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쓱 지나는 무진장 큰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아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드느냐. 한쪽 원의 K배에서 그냥 다른 거 더 하시면 됩니다. 직선이랑 똑같아. 한쪽 원에 K배 해서 다른 원 더해 주시면 되겠어요. 한쪽 원에 K배 해서 다른 원 더해 주시면 그게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고 보통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었을 때 그러면 뭘 가르쳐 줍니다. 문제에서 네가 어떤 다른 점을 지나야 돼 하면서 이 점을 가르쳐 주시면 네모 세모 지나야 돼 라고 하면 네모 세모 대입하셔서 정리하면 K값 나오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원의 방정식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제일 작은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원의 중심이 너의 중점이어야 되거든. 생선님 그럼 원의 중심 어떻게 구하죠? 문제는 원의 중심을 두 점의 좌표를 구해서 구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좌표를 구하기 힘들어서 이런 거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때는 또 하나의 성질이 원의 중심 있죠. 이도 원의 중심 있죠.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건 공통연과 수직하게 될 거고 그 점의 좌표가 공통연의 중점이죠. 이런 식으로 좀 찾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문제 따라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주고 싶었는데 삐질 망해버렸네. 자, 하여튼 됐죠? 이게 원 두 개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었고 그 다음은 원이랑 점 했고 원이랑 원 했으니까 누구 남았어? 원과 직선 남았겠죠. 이게 현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위치관계입니다. 왜? 어려운 친구 둘이 붙여놨잖아. 가장 어려운 친구 둘이 붙여놓은 걸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뭐 교육과정에서 빼버렸는데 이건 계속 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것도 다루기 힘들지만 너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관계가 들어있게 되겠죠. 왜? 곡선이라는 2차 방정식이랑 직선이라는 1차 방정식의 위치관계예요. 그러니까 연립하면 2차 연립 방정식이잖아.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식에서 했던 거잖아. 2차 연립 방정식 풀듯이 풀면 교점을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고 그 개수만 따지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너를 대입해서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접하냐, 안 만나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저렇게 잘 안 하죠. 식을 좀 바꿀게요. mx-y 더하기 n은 제로라는 일반형으로 바꾸고 너는 적당히 변형해서 중심이 a, b인 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적당히 변형해서 중심이 이거가 된 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됐죠? 자, 여러분 a, b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실 수 있겠네요. 따라서 d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 식으로 안 쓰고 d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예요. 이 d가 반지름 r과 어떠냐에 따라서 r보다 기네요. 그러면은 안 맞나? d가 r인 경우에는 접하겠고 d가 r보다 작은 경우에는 두 점에서 만나겠죠.
사실 특히나요. 네가 가장 중요하게 돼. 됐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1차 방정식을 대입해서 2차식 만들어서 판별식을 쓰겠다 보다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게 되겠고, 다음 시간 원의 접선은 따로 한번 설명한 다음에 풀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과제만 확인해 가시면 될 듯함. 직선, 점과 직선이죠. 점과 직선에 뒤에 스텝 2 남은 거랑 3겠고요. 원 스텝 1에다가 더 풀면 좀 힘들긴 하겠지. 뭐 조금만 합시다. 다 할 수는 없어도. 두 원의 교점까지만 합시다. 그 16번까지요. 좀 숙제가 많은데 이번에만 좀 하고 보자고. 알겠지?